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어제입니다. 초보집사 가이드 식물집사를 꿈꾸는 당신께 사화는 물주기 실전편입니다. 지난 화에서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가야겠죠. 화분에 물을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두상관수, 식물 위에서 물을 부어주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저면관수, 식물을 물에 앉혀서 아래쪽 흙부터 물이 천천히 젖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두 방법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다, 어떤 방법이 정답이다 하는 건 없고요. 식물 집사님들마다 선호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뭐 어느 한 가지 방법만 막 고집하시기보다 그때그때 섞어서 적절히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뭔가 딱 하나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더 편한 거, 조금 더 효과적인 거 적절히 그냥 선택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두성관수 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화분에 개별적으로 화분 받침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물을 줄 때 싱크대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부엌의 조리대에서 물을 줘요. 싱크대에서는 뭐 물이 아래로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데, 부엌 조리대 위에서 줄 때는 이런 물을 받을 수 있는 통 안에 화분을 일단 내려놓고요. 그리고 위에서 물줄기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물을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이유는 물을 빠르게 콸콸콸 부어버리면 흙이 넘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물줄기의 물살? 이런 것 때문에 흙이 파여버리기도 하고요. 흙이 골고루 다 젖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물을 부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는 보통 한 번을 다 적시고 조금 시간을 둔 뒤에 한 번 더 부어줘요. 물을 주는 사이사이 그 텀을 조금 길게 두고 화분 흙을 좀 많이 말리는 편이거든요. 한 번 줄 때 절대 부족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흙이 다 고루 젖지 않을까봐 한 번 더 부어주고 있어요. 두성관수의 첫 번째 장점은 굉장히 많은 화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물을 주는 위치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잎이랑 줄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떨어지게 하면 식물에 붙어있는 먼지나 벌레같이 불필요한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효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성관수는 항상 흙이 고루 다 젖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물을 지나치게 많이 부었을 때 물구멍으로 빠져나온 흙이 화분 받침을 넘을 수가 있어요. 이게 편하자고 두성관수를 한 건데 그 넘친 물을 수습한다고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저면관수도 해볼게요. 저면관수는 일단 화분보다 더 큰 사이즈, 그리고 높이도 꽤 있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통이 너무 커지면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의 통을 준비해서 그 안에 화분을 앉히시고, 물을 화분에 붓는 것이 아니라 그 겉에 있는 외부 용기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물의 높이는 한 번 3분의 1 정도는 채우시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 수위가 낮아지면 화분 흙을 적시는데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외부 용기에 물을 부을 때는 물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속 시원한 것 같기는 해요. 물의 높이가 너무 낮으면 이 물을 다 화분이 빨아들였는데도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분의 2를 채우고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높게도 채워요. 이렇게 물을 채워주셨으면 이대로 그냥 두는 겁니다. 가장 윗 흙이 젖어서 색이 진해졌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화분마다 너무 달라서 뭐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서 뭐 지켜보시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도 안 되게 지루하니까 그냥 1~2시간 정도 내버려 뒀다가 그 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윗흙이 안 젖었는데 물의 높이가 너무 낮아졌으면 물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세요. 사실 저는 전날 밤에 저면관수 해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빼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까다로운 식물을 그렇게 많이 키우고 있지 않아서, 혹은 까다로운 식물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서 괜찮은데, 초보 집사님들에게 굳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민한 아이들은 그 정도만으로도 과습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저면관수는 흙이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젖어 올라가게 하는 방법, 식물이 직접 물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법이라서 어떤 뿌리는 물을 먹고 어떤 뿌리는 물을 못 먹을 그럴 가능성도 없고, 흙이 어디는 젖고 어디는 안 젖을 그럴 위험성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잎에 혹은 줄기에 물이 직접 닿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국이 남는다거나 잎이 상해버리거나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잎에 물이 닿지 않기 위해서 아래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이 저면관수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죠. 또 한 번 저면관수를 하면 최소한 겉흙이 윗흙이 다 젖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두성관수도 물을 천천히 쫄쫄쫄 따라주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콸콸콸 물 부어버리고 잠시 잊었다가 다시 꺼내주면 되는 저면관수에도 또 나름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식물을 정말 많이 키우시는 해외 유튜버 한 분은 아예 식물방에 커다란 리빙박스를 두고 거기에 물을 채워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을 그냥 거기에 다 갖다 담아 두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을 추천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요령들을 더하면 저면관수도 충분히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물은 어떻게 주는지, 얼마나 주는지 아셨으니까 언제 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물주기 이 타이밍 때문에 물주기 3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알겠다 하다가도 삐끗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한두 번 잘못한다고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지키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면서 잘 조절하시려고 노력하되 막 엄청나게 강박을 가지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려식물을 처음 데리고 오시면 식물명을 검색해서 이 식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다른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 식물이 얼마나 빛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물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건 꼭 필요해요. 일단 빛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고, 제가 식물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눴죠. 첫 번째는 물 먹는 하마, 두 번째는 보통인 아이들, 그냥 평균적인 아이들, 세 번째는 건드리면 과습, 이런 아이들. 그런데 이 세 번째에 속하는 아이들은 선인장 다육이처럼 진짜 눈에 확 들어오는 외모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좀 옆으로 밀어두고,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1단계 아이인지 2단계 아이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보통 평균이라는 2단계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가끔 섞여 있는 1단계 아이들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은 물주기를 한 번만 늦춰도 잎을 후두둑 떨궈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줄기가 막 군데군데 다 말라 죽어버린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까칠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1단계 아이들을 꼭 골라내셔야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은 2단계 아이들을 기준으로 관수 타이밍 맞추기를 설명을 해볼게요. 이 아이들은 물을 주는 사이사이에 속흙도 말려야 한다는 물주기 원칙 기본에 굉장히 부합하는 아이들인데요. 그러면은 속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화분 속에 담겨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근데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화분의 무게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화분에 다 적용을 시키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도자기랑 토분은 그 화분 자체가 꽤 무겁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들어보셨을 때 이게 화분 때문에 무거운 건지 물이 덜 말라서 안에 수분이 있어서 무거운 건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화분에 심겨있는 식물들은 물이 다 말라서 물 먹을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화분을 들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볍습니다. 화분을 이렇게 들어보셔서 물 주는 타이밍이 대충 어느 정도면 되겠다를 짐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실제 흙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흙 표면이 말랐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처음이겠죠. 흙 표면도 젖어 있다면 당연히 안에 흙도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 표면은 다 말랐다.
그러면 속 흙이 이제 말랐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흙을 살살살살 손가락으로 만져보세요. 속으로. 화분 가장자리 쪽에 손가락 이렇게 푹 꽂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손끝에 수분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손을 뺐을 때 손가락에 흙이 얼마나 묻어 나오는지로도 알 수 있어요. 젖은 흙은 손에 많이 묻고 또 그 묻은 흙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안이 말랐으면 굉장히 가는 입자에 흙들만 조금 묻어 나오고 약간 흙먼지처럼 이렇게 털면 털어져요. 손을 흙에 넣는 게 조금 찝찝하신 분들은 나무젓가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식물들을 막 데리고 오기 시작했을 때 나무젓가락 되게 여러 개를 화분 아무데나 막 꽂아뒀었어요. 랜덤으로. 그리고 제가 물 먹을 때가 됐나 약간 아리까리한 식물들에 푹 꽂아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그걸 빼보는 거예요. 나무젓가락을 꽂을 때는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화분 중심에는 뿌리가 조금 더 빽빽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화분 가장자리 쪽으로 젓가락을 살살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무젓가락을 뺐을 때 손가락과 똑같이 젖은 흙이 묻어 나오면 아직 속흙이 젖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흙이 거의 묻지 않고 마른 흙이 조금 묻어있는 정도다. 이러면 물을 먹을 준비가 된 거죠. 이 젓가락이 정말 유용해요. 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비과학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측정기도 있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를 할게요. 이 측정기도 사실 젓가락이랑 마찬가지의 원리인데요. 뾰족하고 긴 부분을 화분 흙에 꽂은 다음에 계기판을 통해서 이 속 흙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세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측정기를 구매함으로써 저희가 과습이나 건조로 죽이는 식물들을 줄일 수 있는 거라면 경제적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소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단계에 속하는 물을 좋아하는 반려식물이라면 사실 물 주는 타이밍을 잡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자주 물을 줘야 하니까 물 주는 걸 잘 까먹지 않게 되고 겉흙만 마른 걸 확인하고 물을 주시면 되기 때문에 겉흙이 말랐는지는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수 타이밍을 잡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하루만 혹은 반나절만 놓쳐도 자비 없이 신경질을 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 주는 타이밍을 잡기가 쉽긴 한데 키우기가 쉬운 식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물을 언제 줘야 하는지, 어떻게 줘야 하는지, 또 얼마나 줘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지난 3화 그리고 이번 4화에서 말씀드린 모든 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한번 편하게 들으시면서 아, 그래, 뭐 그렇구나 정도로 인상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주기 2편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초보 집사들, 이 식물을 죽이는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과습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이 과습만 피하면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식물들을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별탈 없이 반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 집사님들 물을 아껴주세요. 생각보다 실내에서 저희가 키우는 화분의 흙들이 잘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바람이랑 햇빛의 절대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식물이 필요한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모자라게 주는 게 낫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물을 주고 싶으면 내일 주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저희는 지금까지 진짜 모든 일들에서 할 일 미루지 마라, 제때제때 해라, 차라리 미리 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식물 물주기는 왜 이렇게 예외가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뭐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과습을 조심해라, 물주기에 인색해라 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온갖 다른 요소들, 뭐 햇빛, 바람, 뭐 영양분, 흙, 화분, 습도 이런 많은 조건들 모든 걸 합쳐도 물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지는 않거든요.
이 모든 성분들은 많거나 적으면 뭔가 식물을 건강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습은 뿌리를 썩게 만들어서 식물의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은 좀 느긋하게 주고 아껴주고 좀 천천히 주는 그런 집사가 되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